메모리를 분리할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따끔. 항상 이 작업할 때 제일 떨립니다. 정상적으로 기록이 된다면 여기에 사과 모양이 떠야겠죠. 안녕하세요, 꼬마신발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금보다 비싼 게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네, 애플에 들어가는 메모리입니다. 2TB입니다. 아이폰 17 프로에서는 2TB 저장 공간을 채용한 모델이 나오고 있고요. 319만원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 주변에는 아무도 2TB를 쓰시는 분들이 없어요. 제가 알고 지내는 유튜버들조차도 2TB를 쓰시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TB를 활용을 해서 과거에 저희가 17 프로 맥스를 중국 가서 조립을 했죠. 이 조립한 메인보드에다 이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좀 문의를 주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iOS 업데이트가 안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현재 iOS 버전은 26.2입니다. 제가 일전에 작업을 할 때는 이거보다 낮은 버전이었죠. 중간중간 계속 업데이트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클라우드에서 원래 용량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 불가능한 거 아닐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이클라우드와의 동기화와 이 아이폰의 전체 용량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중국 버전이기 때문에 국내 버전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첫 번째는 사진 촬영할 때 소리가 안 납니다. 네, 지금 찍고 있는데 소리가 안 나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중국 아이폰은 페이스타임이 막혀 있기 때문에 페이스타임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중국 버전인 아이폰은요, 유심에 물리심 딱 2개만 들어갑니다. 이심 개통은 되지 않아요. 그 외에는 뭐 정상적으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본 정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맨 뒤에만 보시면 44CHA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일렬 번호는 M7KYFV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전체 용량 256기가로 확인되고 있고요. 사용 가능 공간 230GB라고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럼 분리를 해서 이제 메인보드를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배터리까지 분리했습니다. 네, 분리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메모리가 있는 곳이 이곳인데요. 지금 육안으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즈가 달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소자들을 다 떼내야 됩니다. 자, 작업 전에 여기 스티커 제거부터 하겠습니다. 메인보드만 따로 샀기 때문에 메인보드 판매자가 혹시라도 수리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반품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 놓는 거예요. 자국이 남죠. 이 위에 붙어있는 이 부분도 제거를 합니다. 네, 256기가라는 거는 대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파손될 수 있으니 일단 좀 분리를 해 놓고요. 자, 조절 작업부터 다 하겠습니다. 조금 오바다 싶을 정도까지 꼼꼼하게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네, 됐습니다. 메인보드를 고정해 주고요. 제가 작업을 할 때 주변에 있는 소자들을 떼낸 것 같은데 왜 붙여놓질 않으시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제가 그 이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벨 테스터 모드로 멀티미터를 세팅을 했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소자들을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있죠. 네, 지금 보시면 다 그라운드예요. 그러니까 크게 의미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또 언더필이 살짝 발라져 있어서 접촉이 잘 안 돼서 소리가 나는 데도 있고 안 나는 데도 있는데, 네, 보시면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사이즈가 큰 메모리가 실장이 될 때는 불필요합니다.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네, 일단 예열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열을 먼저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예열이 됐다 싶으면 본격적으로 언더필 제거를 하겠습니다. 언더필 제거는 280도에 놓고 하겠습니다. 자, 이 옆으로 붙어있는 애들 때문에 잠시 후에 작업할 때 혹시라도 내 메인보드나 뭐 다른 소자들이 상처나는 걸 막기 위해서 처리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빼보겠습니다. 온도는 420도, 풍속은 50입니다. 조금 높은 온도로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쪽 사이드에 있는 소자를 뜯어내면서 메모리를 분리할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따끔 됐습니다. 이제 언더필들 제거들 하고 여기 소자들 제거를 해야 되는데, 연속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현재 요 층이 상하단 층이 열을 받아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는 작업하지 않습니다. 조금 여유를 두고 할게요. 우선 플럭스 살짝 발라주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CNC 밀링에다 갖다 놓고 메모리만 긁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좋은 방법이냐 나쁜 방법이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밀링이 있습니다. CNC가 있는데 이게 좀 더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이제 뒷일이 없어요. 밀링으로 가는 거는 결국 후작업을 한 번 더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 메모리 분리하는 것 정도는 충분히 이 히팅건과 인두만 가지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밀링에 대한 집착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남아있는 건 그냥 솔더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저 소자들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메인보드가 긁힐 수 있어요. 자, 남아있는 잔재들을 좀 긁어내겠습니다. 실제로 접점이 붙는 부분은 이 가운데 부분밖에 없어요. 이 사이드 쪽은 아니에요. 이 사이드는 아닙니다. 리볼링부터 하겠습니다. 이 메모리 자체도 현재 지금 볼랍이 묻어 있기는 한데요. 현재 이 볼랍이 몇 도에 녹는지 몰라요. 새로운 볼랍을 다시 한번 씌우겠습니다. 네, 385도, 풍속은 40입니다. 자, 됐죠? 플럭스 좀 더 발라주고요. 자, 리볼링이 끝났습니다. 플럭스 살짝 발라주고요. 자, 정중앙이 맞는지 한 번 더 체크는 좀 하고요. 메모리가 두꺼워서 열이 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조금씩 자리를 자기가 잡죠. 플럭스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만 보충을 좀 해주고요.
잘 붙었는지 한 번만 더 확인할게요. 네, 됐습니다. 항상 이 작업할 때 제일 떨립니다. 아유, 진짜. 냉각 시켜주고요. 일단 메모리 교체는 완료가 됐고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런데 위에 보시면 작업 과정에서 이렇게 손상이 된 건데, 저번에 중국에서 다 이거를 싹 다 구입을 해왔어요. 이 테이프들 다 구입을 했죠. 자, 이것도 작업을 해줄 거예요. 조립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좀 침이 마르네요. 왠지 좀 찝찝한 기분이 들어요.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이테라는 도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번에 좀 특별한 게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서도 혹시라도 이렇게 메모리만 갈아주는 게 아니라 또 별도의 토글 스위치 조정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펌웨어를 기록해 볼까요? 올라왔다. 네, 띵동 소리가 났습니다. 자, 그럼 한번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기록이 된다면 여기에 사과 모양이 떠야겠죠? 네, 사과가 올라왔습니다. 제일 덜덜거리는 순간이에요. 자, 이제 메모리가 기록이 돼야겠죠? 네, 올라옵니다. 스마트폰이 2테라가 필요한 시대가 오긴 올려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테라로 업그레이드도 되는 거겠죠? 네, 기록이 됐습니다. 기록이 됐어요. 이 띵 소리가 얼마나 반가운지. 진짜 대박. 자, 일단 여기까지 화면이 떴으니까요, 조립부터 마무리를 지을게요. 조립하고 나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고 있어요. 네, 기본 설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걸 먼저 확인해 봐야겠죠. 용량이요. 어떻게 돼 있을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보에 들어가 보면 044CH/A라고 되어 있고요. M7KYFV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용량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2테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성공을 했어요. 자, 그러면 간단한 기능들만 좀 테스트를 한 다음에 오늘 업그레이드 작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네, 잘 찍고 있습니다. 자, 나침판 센서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잘 잡고 있습니다. 자, 소리도 한번 들어봐야죠. 네, 잘 나고 있어요. 자, 진동. 네, 진동도 잘 오고 있습니다. 네, 와이파이 신호도 잘 잡고 있어요. 연결됐네요, 와이파이도. 네, 전화도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카메라 버튼 동작 여부 볼까요? 네, 카메라 버튼도 잘 되고 있고요. 네, 동작 버튼도 현재 보시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레시도 잘 켜지죠. 2TB의 중고 시세 가격으로 봤을 때 대략 200만원 후반대의 금액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품값과 메모리까지 포함을 해서 약 180여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 거고요. 약 100만원 정도를 세이브해서 만든 아이폰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작업을 하다가 메인보드가 고장이 나거나 혹은 특정 기능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좀 이렇게 두근두근 거리면 분명히 있는데 35만원이라는 메모리를 바꿔줌으로써 가치 자체가 너무 한 번에 뻥 하고 올라간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조카 드디어 스마트폰을 바꾸는 게 아닌가 이런 메시지를 많이 남기셨거든요. 이거는 지금 당장은 좀 그렇고 이제 새학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새학기 때 한번 살짝 물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스마트폰을 바꿀 의사가 있는지. 그래서 가급적 우리 조카가 쓸 수 있게 한번 제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카가 받는다면 말이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